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커브를 활용해서 이제 면인 서피스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는 간단히 말해서 면이에요. 저희가 3D상에서는 선은 저희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넓이가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냥 라인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실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개의 개체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피스 면들이 필요합니다. 면으로 둘러싸인 개체가 필요한 거죠. 서피스를 만드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커브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리라인을 그려볼게요. 0 엔터 20mm의 폴리라인 한 개 그어볼게요. Shift 누르고 할게요. 그리고 엔터. 다시 폴리라인. 그리고 끝점에서 이어서 20mm를 그릴게요. 엔터. 위쪽으로 20mm 간 지점에 클릭. 엔터. 다시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그 폴리라인을 그렸는데 또다시 폴리라인을 그리고 싶다. 이럴 때는 왼쪽에서 다시 폴리라인을 선택해도 되지만 엔터를 쳐도 다시 실행이 됩니다. 엔터를 치면 이전에 내렸던 명령을 다시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 그러면 상단에 폴리라인의 시작이라고 뜨죠. 시작점을 잡아줍니다. 위쪽에 끝점을 클릭할게요. 폴리라인의 다음 점은 20mm를 지정할게요. 20. 엔터.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Shift를 잡고 클릭을 할게요. 클릭.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완료. 그리고 폴리라인 다시 그릴 거니까 엔터를 쳐서 명령을 다시 실행할게요. 폴리라인의 시작, 끝점에서 시작할게요. 20 주고 이쪽 끝점에 이제 만나게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사각형을 그렸어요. 커브로 사각형을 그렸는데 각 커브들이 떨어지게 그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있는 서피스라는 메뉴를 아래쪽 삼각형을 눌러서 상단바를 드래그해서 활성화시킨 후에 꺼내 볼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3 또는 3개 또는 4개의 모서리점을 사용한 서피스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서피스의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이거는 잠시 여기 그렸던 사각형을 옆으로 두고 점을 클릭을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곳에 클릭. 두 번째 모서리 클릭. 그리고 세 번째 모서리 클릭하는데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이어진 선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클릭을 할게요. 클릭. 여기 처음에 3개 또는 4개라고 적혀 있었어요. 3개에서 끝내도 되고 4개까지 그려도 돼요. 4개까지 그려볼게요. 클릭.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커브로만 그린 거랑은 좀 다르게 선이 좀 진하기도 하고 내가 그렸던 곳 안에 이렇게 선이 한 개 더 생겼죠? 이거를 탑 옆에 아래쪽 향하는 삼각형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희는 와이어 프레임 상태라서 이게 이 커브인지 뭔지 잘 몰라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음영을 줘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안쪽이 비어 있는데
얘는 안쪽이 차 있어요. 다시 와이어 프레임 돌아가고 탑을 다시 4개의 분할 화면으로 나눌게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뷰포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뷰포트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셔도 처음처럼 4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얘를 2번 클릭하면 0점이 가운데로 오게 해서 처음 상태로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3D 화면으로 보이는 곳에서 삼각형을 눌러서 음영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커브로만 이루어진 거랑 다르게 옆에 저희가 첫 번째 서피스를 툴바를 이용해서 그린 거는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어요. 얘는 이제 점을 지정해서 서피스를 만든 거예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렸던 이 커브를 활용해서 서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서피스 만들기 창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2개, 3개 또는 4개의 가장자리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봅시다. 클릭. 그러면 열린 커브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떠요. 열린 커브라는 거는 양쪽 끝이 안 이어진 커브를 뜻해요. 저희가 지금 따로따로 끊어서 지금 커브가 그렸죠? 커브를 잊지 않고 따로 그린 이유가 이 툴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어요. 만약에 한 개로 이어서 그렸다면 이어 그린 상태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해를 사용하면 4개의 열린 커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를 클릭할게요. 열린 커브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커브를 하나하나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4개를 다 클릭을 하면 알아서 서피스가 완성이 됩니다. 얘는 자세히 보시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저희가 점을 지정해서 바로 그렸기 때문에 이 서피스를 지우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희가 커브를 그려준 다음에 서피스를 그렸어요. 그 커브를 활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서피스를 지우면 그 커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시 이번에는 아까처럼 커브를 이용하는데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4개의 가장자리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 바로 왼쪽에 있는 로프트를 사용해 볼게요. 로프트를 클릭할게요. 로프트의 커브를 선택해 볼게요. 클릭하고 이번에는 옆쪽을 클릭하지 않고 바로 아래쪽을 클릭할게요. 클릭. 그리고 완료되면 엔터를 누를게요. 엔터. 그러면 로프트 옵션이라고 떠요. 잠시 3D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로프트하고 위쪽 아래쪽을 클릭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여기서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단순한 모양을 그려서 모양이 틀리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로프트는 내가 클릭한 곳에 따라서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기 전에 미리 보기로 이 모양이 틀렸는지 안 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확인 누르셔야 됩니다. 지금은 간단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좀 꼬임이 심한 반지라거나 원형이라거나 틀어진 반지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컴퓨터가 일일이 하나 실행하려고 이제 커브를 만들고 선을 만들고 하다 보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기 전에 틀어졌는지 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건 필수입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서피스가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이 서피스를 다시 지우고 제가 4개의 열린 커브로 만들었던 이 사각형을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결합을 시켜볼게요. 하나의 닫힌 커브로. 눌러보면 다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닫힌 커브인 상태에서도 서피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서피스가 굽지 않고 편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옆모습을 보면 일자로 곱게 뻗어 있죠? 이 상태에서 서피스에 두 번째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 이걸 써볼 거예요. 클릭, 서피스를 생성할 평면형 커브를 선택하래요. 그럼 제가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그리고 엔터. 그러면 얘가 평면형 닫힌 서피스를 따라서 서피스를 생성해 줍니다. 이걸 지울게요. 이번에는 응용을 해볼게요. 한번 폴리라인 0 엔터 20 엔터 할게요. 그리고 코 두 번째 저희 저번에 했던 거예요. 끝점에서 끝점까지를 그리고 클릭. 이 상태에서 저희가 방금 배웠던 서피스를 써볼게요. 이런 모양에서는 로프트를 가장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클릭하는 방향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클릭, 클릭, 그리고 엔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면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좀 적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서피스가 좀 더 굽어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틀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로프트, 클릭, 클릭, 엔터. 지금 틀어졌죠? 이게 처음에 내가 클릭하는 곳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지금 제가 오른쪽을 누르고 이쪽 커브는 왼쪽을 누르니까 틀어졌죠? 이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왼쪽, 왼쪽, 클릭. 이번에는 저희가 배웠던 거를 활용해서 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폴리라인 0 엔터 가로 세로 20mm인 정육면체를 그려볼게요. 제가 값을 20을 줬어요. 20 클릭, 위로도 20 클릭, 20 클릭, 그리고 20 클릭. 자세히 보시면 제가 탑에서 20짜리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러면 옆면에서도 40짜리를 그려주면 되겠죠? 탑은 지금 위쪽이니까 정면에서 또 20짜리 그려볼게요. 0 엔터 그리고 20 엔터. 이번에 위쪽으로 먼저 그려볼게요. 20 20 20 클릭.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끝점이 잡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 눈앞에서는 여기가 끝점이 한 개로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보면 앞쪽에 있는 점이랑 뒤쪽에 있는 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잡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값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20을 찍고 이 끝점이 안 되게 그냥 Shift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누르고 다시 값을 20을 주고 왼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시킬게요. 반대로 엔터. 이제 저희가 3D 면을 볼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끝점을 잡아서 위로 20 엔터를 클릭하고 20 그리고 이쪽 면에서 저희 아까 한쪽 면에서 보면 그 정면에서 봤을 때는 한 개밖에 안 보이는데 옆면이나 윗면으로 보면 두 개가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점이, 끝점이. 그럴 때는 이 3D 면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점을 찾아서 잡아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끝점을 클릭할게요. 클릭, 엔터, 그리고 클릭. 이제 정면체에서 여기 두 개만 남았어요. 클릭, 클릭, 그리고 클릭.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잡으면 일단 정육면체의 뼈대는 완성이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커브가 두 개가 잡혀 있어서 한 개는 새로 그릴게요. 클릭, 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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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점. 저희는 이제 여기 보자. 정면에서 볼게요. 높이 20 그리고 가로 20 세로 20인 정육면체의 윤곽을 그렸어요. 지금 이제 서피스 하나하나 서피스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처음에 배웠던 가장자리 커브를 이용한 서피스. 근데 저희는 이 상태에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릴 때는 커브를 하나하나 열린 커브로 그리지 않고 하나의 닫힌 커브로 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커브 주변을 클릭을 해도 클릭해서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지금 평면인 상태이기 때문에 평면형 커브이기 때문에 두 번째인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를 이용할게요. 제일 아래쪽 면은 닫힌 커브예요. 평면형. 그래서 두 번째 걸 클릭하고 엔터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걸 보시면 이쪽에 디귿자랑 여기 커브가 하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를 써볼게요. 평면형 커브를 선택해 볼게요. 하고 여기까지 있어야겠죠? 근데 이때 클릭을 해보면 커브랑 서피스 가장자리가 떠요. 만약에 이렇게 떴을 때 저희는 서피스 가장자리를 클릭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끝과 끝이 맞물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라이노에는. 왜냐면 눈으로는 보기 힘들지만 미세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피스 가장자리를 통해서 그리면 그 물체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그려집니다. 라이노는 조금만 틀어져도 오류가 많이 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피스 가장자리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서피스 가장자리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평면 커브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엔터를 누를게요. 엔터. 다른 면도 해볼게요. 클릭,
클릭, 엔터. 이 옆은 이번에는 로프트를 써볼게요. 로프트 클릭, 로프트할 커브를 선택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서피스 가장자리 있죠? 클릭하고 이쪽도 서피스 가장자리 클릭해 볼게요. 클릭. 안 틀어지고 잘 나왔죠? 엔터. 이렇게 서피스는 4개를 다 잡아버리면 틀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될 수 있으면 2개를 선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래쪽까지 확실하게 서피스 가장자리가 붙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평면한 커브 서피스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 있는 서피스 생성 툴은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클릭. 지금 2번째 서피스, 평면 서피스 그릴게요. 서피스 가장자리 클릭, 가장자리, 가장자리, 그리고 위쪽은 커브. 클릭, 엔터. 이제 위쪽은 이제 서피스 가장자리 4개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장자리 커브를 활용한 서피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클릭. 가장자리를 하나하나 선택할게요. 자, 이제 20, 가로 세로 20, 높이 20의 정률 면체가 그려졌어요. 아까 커브랑 서피스랑만 구성된 거랑 달리 지금은 이렇게 부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합니다. 지금 얘들 서피스들을 보시면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물체가 되지 않았고 그냥 면들이 이어져만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다 떨어지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저희가 첫날에 배웠던 결합이 있어요. 저희가 커브를 그릴 때, 서피스를 그릴 때 썼던, 커브를 그릴 때 썼던 결합을 서피스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 2개는 저희가 아까 서피스 가장자리를 활용해서 딱 맞물리게 그렸으니까 얘를 사용해서 하나의 서피스로 만들 수 있어요. 사용해 볼게요. 결합 클릭, 결합할 개체 선택. 난 이 서피스랑 이 서피스를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결합시켜줘도 되고 한 번에 시켜도 됩니다. 일단 한 개씩 해볼게요. 엔터. 이제 클릭해보면 얘 둘끼리는 붙었어요. 서피스들이 붙어서 하나의 폴리 서피스가 되었어요. 나머지도 결합시켜 볼게요. 결합할 개체 선택. 얘랑 다른 서피스들도 다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이제 하나의 면이 되어서 하나의 이제 정육면체가 된 거예요. 지금 클릭해보면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저희가 서피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해를 하면 하나하나의 서피스로 분해가 됩니다. 총 6개의 서피스로 분해가 되겠죠? 분해 클릭해 볼게요. 분해할 개체를 선택할게요. 완료했으니까 엔터. 하나의 폴리 서피스가 6개의 서피스로 분해가 됐습니다. 뜨죠? 클릭해보면 저희가 처음 그렸던 것처럼 분리가 되었어요. 이 방법은 커브가 있을 때 그 면과 물체를 만들기 위해 쓰는 방법이고, 만약에 내가 단순한 정육면체를 그리고 싶다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서피스를 그려서 면을 만드는 것보다는
서피스 아래쪽에 보시면 솔리드라고 있어요. 여기 삼각형에 클릭해보고 끌어볼게요. 솔리드 만들기라고 있어요. 클릭을 해볼게요. 0 엔터. 아까처럼 20을 줘볼게요. 20 엔터. 너비 20, 높이도 20. 그러니까 순식간에 저희가 아까 힘들게 그렸던 게 순식간에 그려졌어요. 만약에 내가 그리고 싶은 모양이 이제 육면체다 이럴 때는 솔리드를 이용해서 바로 만드는 게 가장 빠를 수가 있어요. 다시 이번에는 아까 폴리라인이랑 호를 이용해서 호 두 번째 끝점 이런 반원을 그렸어요. 결합까지 할게요. 나는 이 모양의 기둥을 그리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커브를 가지고 기둥을 만들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커브죠? 커브에 서피스 만들기 가볼게요. 서피스 만들기에 세 번째 직선 돌출이 있어요. 직선 돌출 클릭할게요. 돌출시킬 커브를 선택하래요. 지금 저희가 결합했어요. 만약에 결합이 안 돼 있으면 돌출시킬 커브를 전체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을 했고 엔터를 누를게요. 잘 보시면 마우스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여기 보면 여러가지 옵션이 있어요. 방향, 양쪽 아니요, 솔리드 아니요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양쪽과 솔리드예요. 양쪽은 어떤 말이냐면 양쪽을 지금 예로 해볼게요. 마우스로 움직이면 양쪽으로 뻗은 게 보일 거예요. 내가 양쪽으로 얼마씩 주겠다 이럴 때는 이 양쪽을 쓰면 되고, 솔리드는 잘 보시면 솔리드 없이 일단 만들어 볼게요. 솔리드 아니오인 상태예요. 얘는 보면 위아래가 뚫려 있어요. 다시 반대로 다시 엔터를 쳐서 직선 돌출을 할게요. 커브 선택 엔터. 그리고 솔리드 얘를 해볼게요. 얘를 하고 엔터. 이번에는 위아래가 막혔어요. 솔리드는 이 뚜껑을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이 커브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커브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나는 커브가 아니고 서피스가 있는 상태에서 기둥을 만들고 싶다, 이 모양에. 그럴 때는 서피스가 아닌 솔리드 탭에서 제일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서피스 돌출이라고 있어요. 서피스 돌출을 클릭할게요. 돌출시킬 서피스를 선택을 하래요. 서피스 선택할게요. 엔터. 아까랑 모양이 똑같죠? 하지만 차이는 내가 커브를 이용하느냐 서피스를 이용하느냐의 차이예요. 서피스를 이용해서 값을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임의로 값을 주거나 엔터를 치거나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이번에는 위아래가 제대로 막힌 폴리 서피스가 한 개 생성이 됐어요. 커브를 이용해서 돌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은 솔리드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고, 서피스를 이용해서 돌출시킬 때는 기본적으로 솔리드가 생성된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설정에 따라서 명령창에서 솔리드를 예 아니오를 변경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옆에 양쪽도 내가 그리려는 모양에 따라서 예나 아니오를 누르고
그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커브에서 나아가서 면인 서피스랑 이 면들의 집합체인 폴리 서피스 그리고 그 물체인 솔리드까지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솔리드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도형을 만들어 볼 거고 이제 서피스 커브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얘를 조금 더 응용시켜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